자, 오늘은 유리함수 배울 건데, 일단 함수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1차 함수 배웠고, 2차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도 2학년 때 가면 배울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항함수라 그래. 차수가 있는 함수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초월함수라고 그래. 이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들을 일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니까 그냥 얘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런 함수들이 되게 많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유리함수야. 우리가 이제 유리식에서 배웠지만 유리식이라는 거는 분수식이랑 다항식을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선 쉽게 말하면 이제 분수식을 얘기한다. 분수함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단원이 이제 무리함수야. 무리함수는 이제 루트 들어가는 거. 그래서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요런 함수들을 이제 무리함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차수가 있는 함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초월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이것보다 더 다양한 함수들을 배울 건데 이미 다 뭐 배웠던 것들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개념은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지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쳐. 이건 x의 위치가 이제 지수에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거 함수를 이제 지수함수라고 불러. 이런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초월함수를 다루기 시작할 거다라는 건데 내가 이제 함수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이제 제 성질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래프는 고유의 성질이 정해져 있어. 고유 성질 딱 이렇게 1차 함수라고 이제 해보면 직선, 2차 함수 그럼 포물선 이런 것처럼 시그니처가 되는 이제 그래프들이 있단 말이야. 저거를 어떻게 그리는지만 알면 함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배울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나중에 알려줄게.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쌍곡선이야. 쌍곡선이 뭐냐면 말 그대로 곡선이 쌍으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곡선 하나,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점선이 이제 존재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까만색이 하나의 쌍이고 빨간색이 하나의 쌍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하는 건 없고 쌍으로 존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다.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유리함수는 기본식이 첫 번째 y는 x분의 k다. 이 k는 이제 상수항이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함수가 이렇게 이제 사실 여기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 점선이 있다고 칠게. 점선이 있다고 치면은 까만색 한 쌍에 나오거나 초록색 한 쌍에 나오는데 그걸 누가 결정해 주냐면 이 k가 결정을 해줘. 자, k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러면 1, 3, 4분면에 존재하는 거야. 자, k가 마이너스다. 그럼 이제 2, 4, 4분면에 존재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 점근선이 정말 중요하거든? 일단 점근선이 뭐냐면은 아무리 가도 이 함수랑 만나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뭐라고 보면 되냐? 약간 경계에 있는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자, 아까 y는 x분의 1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며. 그럼 그때 이 함수에서 이 부분이 쭉 계속 이어져도 아무리 가도 얘랑은 안 만나.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이쪽도 쭉 가도 얘랑 이 빨간색 선이랑 만나지 않고 일단 마찬가지로 이쪽도 여기도 아무리 쭉 내려가도 이 y하고 y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들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 한없이 가도 만나지 않는 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없이 같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배울 내용은 아니야.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거든.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그냥 그렇구나. 아무리 가도 이게 안 만나겠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선들이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에도 있고 무리함수에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함수의 특징이,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다른 초월함수들도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들이 있어.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간에 요걸 이제 선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건 세로선이잖아. 세로선 어떻게 표현하면, x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0이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가로선이니까, y는 0이다. 요게 이제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게 x는 0이야. 요게 이제 y는 0이고.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다른 함수들과 다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 k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제 사분면이 이렇게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이제 k의 절대값이 커지면,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함수가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멀어져. 이렇게 약간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지? 원점부터 멀어진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게 작아질수록 원점이랑 가깝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얘는 이제 k 값이 큰 거, 얘는 작은 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랑 상관없이 k의 절대값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요게 또 중요한데, 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선이라고 불러. 근데 딱히 얘를 부르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용어가 없더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부를 거야. 대칭선. 대칭선이 뭐냐면 다른 거 다 지우고 설명해 줄게. 자, 요렇게 곡선이 있고, 얘네 두 개를 내가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얘네 둘이 이 선에 의해서 대칭이 될 수 있게끔 그려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요거 하나 그려볼게. 파란색 선을 그어보면은 이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가 대칭이야. 거울처럼. 그런 선이 있다 이거지. 그게 이제 이거야. y는 마이너스 x. 얘만 있냐? 이쪽도 있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제 각자 자기 자신 이제 이 선에 의해서 대칭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선이 있는데 그게 y는 x야.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해보면 대칭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가는 거야. 이 네 가지만 일단 이해하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k가 플러스면은 1, 3, 4분면, 마이너스면 2, 4, 4분면에 그려진다.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점근선은 요 선들이다. 기본적으로는 x는 0, y는 0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기본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걸 배울 거거든. x축 이동, y축 이동. 그럼 걔네들 이동할 때 점근선도 같이 이동해.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기본 요 틀만 딱 외우고 있으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다음 3번 k값이 절대값이 커질 때는 원점에서 멀어지고 작아질수록 가까워진다. 그리고 대칭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서 가운데 이 함수가 사실은 또 어떤 식으로도 부를 수 있냐면 이건 약간 이제 조금 더 심화 개념이야. 이 까만색 함수만 보면은 이 까만색 함수는 또 이 가운데 점에 의해서 대칭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함수 자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0,0에 의해서 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또 신기한 게 대칭선끼리 파란색 선의 대칭선도 원점이야. 그러니까 이 원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대칭선끼리 만나는 그 교점도 원점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대칭이 되는 이 점에 대한 대칭도 얘가 되거든. 그래서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자, 이 원점을 문제에서 주어져 놓고 이제 문제를 막 해석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뭘 결정해 주냐?
얘가 평행이동을 결정해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0,0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것도 없잖아. 기본 함수기 때문에 얘가 원점인 건데 만약에 이 함수가 x축, y축은 있는데 뭐 이동을 했다고 치자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 그러면 원래 중심이었던 게 여기 있었던 건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함수에서 얼만큼 이동했어라고 안 알려주면 뭘 보고 판단하냐면 이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 단어 이름이 내 기억이 안 나는 중심이었나? 중심이라고 할게 그냥. 중심이라고 부를게. 중심을 알면은 원점에 대해서 평행 이동이 얼만큼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떤 점에 이 함수 자체가 어떤 점에서 대칭이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고 대칭선의 교점으로도 나와.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y는 x분의 2다. 얘는 지금 사분면 위치만 잘 찾으면 돼. 여기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1, 3, 4분면에 그려지겠지?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점근선은 여기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있는 점근선은 x는 0, 여기 있는 점근선은 y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이제 2, 4, 4분면에 그려지겠지. 점근선 역시 이렇게 되니까 점근선도 똑같겠지. 자, 유리함수에는 이 이제 표준형 그래프가 있거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냐면 y는 x분의 k라는 이제 기본 함수에서 x축으로 자, p만큼. 자, pq는 굳이 중요한 문자는 아니야. 그냥 평행이동 얼만큼 했냐 그 정도를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함수를 이동한다고 치면은 이게 배웠단 말이야. x축으로 p만큼 이동해? 그럼 반대로 넣지. y는 x 마이너스 p. 원래 플러스 p만큼 이동하는 건데 여기다 함수에다 대입할 때는 반대로 대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 y 같은 경우는 뒤에다 그냥 q만 더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뭐 새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게 일단 요 기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아는 정보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죠. 기본적으로 점근선은 x는 0이랑 y는 0이었었거든. 그런데 요만큼 이동을 했다며. 그럼 이 선도 같이 이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는 p 그리고 y는 q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설명 없이 딱 달랑 요것만 나와 있다고 치면 점근선은 어떻게 한 번에 알아듣냐. 요거 0 되는 값 쓰면 돼. 단순해 그냥 분모 0 되는 값.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상수항. 그대로 쓰면 돼.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점근선하고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정의역하고 치역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단원제에서 배웠던 거거든. 정의역은 x의 범위고 치역은 y의 범위잖아. 이 x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냐? x의 범위는 이렇게 함수를 보면 x가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x가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x의 값에 따라서 함수가 없는 게 있냐를 보면 다 하나씩 있지. x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그때 함수값이 있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딱 한 군데 없는 데가 여기야. 점근선. 점근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가 아무리 가도 걔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모든 x가 다 가능한데 쟤만 안 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지금 이 기본 함수에서는 전부 다 돼. x가 다 가능한데 0만 안 돼. 그래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반대지. 점근선은 이 함수가 안 만나는 선인 거고 이 함수의 x 입장에선 쟤랑 만나면 안 되니까 얘가 아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개념인 거야. 근데 수치만 봤을 땐 똑같이. 여기 0이면 얘도 0이야. 그리고 치역도 마찬가지. y도 역시 얘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동을 했어? 이만큼? 그럼 정의역, 치역도 바뀌겠지.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다. y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점근선, 정의역, 치역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야. 점근선에서 숫자가 나오면 정의역, 치역도 같은 숫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따가 보면 알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점에 의해서 대칭이라고 했었거든?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은, 아까 기본 함수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점이 있다 그랬었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는 0,0이었거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점근선이 만나는 점 있지. x는 0, y는 0. 그 점근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계속 돌고 돌거든? 기본적으로 기본 함수는 0,0에 대해서 점에 대한 대칭이었어. 그럼 얘가 이동을 했어? 그럼 얘도 바뀌는 거야. 얘는 PQ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1번, 2번, 3번이 그냥 다 같은 말이야. 점근선 알면 정의역 치역 알 수 있고, 정의역 치역 알면 또 뭐 점근선 알 수 있고, 서로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중요한 거. 대칭선이라는 게 있었어, 아까. 대칭선이라는 거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대칭이, 선분을 그었을 때 대칭이 되는 선분이었었지.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였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함수가 이동을 했어? 그럼 얘도 같이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점이 아니라 함수잖아. 함수를 이동시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p. 그리고 뒤에다가는 q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자, 일단 이 함수를 그리래. 일단 그래프 그리는 방법 먼저 해줄게. 자, 요거 0 되는 값. 점근선부터 따져야 돼. 요거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지. 점근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 y는 3이야. 자, 이거를 알아냈으면, 자, 함수를 그리는데, 자, 요거는 x축, y축이고, 자, 점근선은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쯤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점근선 표시하면 되고, y는 3이면 여기쯤? 이렇게. 그래서 가상의 x축, y축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줘야 돼. 이 뒤에, 여기 분자를 보면 얘가 4라고 돼 있지. 플러스지. 플러스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프 끝이야. 근데 다만 여기서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y절편을 조금 신경 써줘야 돼. 그러니까 유리함수에도 y절편이 존재하거든?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는 거지. 0 대입해보면 4 플러스 3이니까 7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7? 여기쯤 이제 만나게 되겠지. 이런 거 좀 신경 써줘야 돼. 자, 어쨌든 점근선 구했고,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을 구하래. 정의역의 범위는 x가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끝. 이 숫자 그대로 쓰면 돼. 자, 치역의 범위는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면 돼. 점근선 설명했고, 이렇게 하면은 끝이야. 더 할 게 없어. 자, 첫 번째, 점근선부터. 자, 점근선은 요거 0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2지. 여기 뒤에 있는 거, y는 1이지. 그래프를 그릴 때, 자, x축, y축 그리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1. 앞으로 그냥 이렇게 그릴게. 점선으로 안 하고. 가상의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이제 x축, y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1, 2, 3, 4분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2, 4, 4분면을 그려야겠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다만 조심할 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게 y축이, 그러니까 y절편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이 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y절편을 신경 써주라 이거야. y절편 x에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건 정확하게 딱 0을 지나겠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 y절편 0이고.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니? 그러면은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치역은 여기 있는 거. y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어들은 보통 대부분 다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숫자만 나오면 돼.
요 숫자는 요 수랑 일치한다는 거 그거만 알면 되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배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는 기본 형태가 x-p분의 k 플러스 q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이제 상수항만 있는 거인 건데 쉽게 말해서 이건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통분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일반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거든. 근데 사실은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편해. 왜냐면 그래프 보기가 되게 편하거든. 얘는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어.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건데 자 이걸 보면은 이건 사실 4x-15를 x-3으로 나눴다 이런 뜻이거든. 나누기 하면 돼 그냥. 앞에서도 배웠던 거야 유리식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4를 곱해주면은 4x-12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마이너스 3이 남아. 그럼 이건 사실 이 분자가 얘가 얘 곱하기 얘에다가 얘를 더한 꼴이지. 4 곱하기 x-3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한 꼴이다 가 되는 거야. 이걸 하트 모양으로 나누면 왼쪽은 4가 되고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남겠지. 함수를 이렇게 보면 돼. 매번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돼. 4는 그냥 앞으로 떨궈 놓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분수 완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로 변형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얘만의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다고 쳐. 내가 이거를 이제 변형할 시간이 없어. 급해. 이런 상황이면 점근선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 점근선은 일단 분모가 0 되는 값은 변하지 않아. 똑같아. 얘는 분리를 해도 분모는 바뀌진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y거든. 자, y를 잘 보면은 x의 개수분을 x의 개수로 만들면 이렇게 하면 y가 급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변형해봐야 알 수 있어. 자, 2번을 좀 변형을 해보면 x 플러스 2로 2x 플러스 2를 나누는 거야. 2 곱하면은 2x 플러스 4고 위에서 아래 빼면은 마이너스 3이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거 앞으로 빼놓고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지. 그럼 일단 점근선이 요거 0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y는 뒤에 그러니까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걸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y는 2 그래서 여기 이제 점근선 그리고 이제 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거 y절편 신경 써야 되지.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지나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 정리역 치역이 한번 따라 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가 급해 이렇게 분리를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요거 0 되는 값이 이거 그리고 요렇게가 이제 y 값이 된다.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이동에 대해서 뭘 알으려면은 이걸 분리를 해야 돼. 분리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밑에는 이제 3이 되니까 요거는 저 분수를 자 앞에 마이너스 1 빼놓고 분모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남는 나머지가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일단 불리한 함수가 지금 x-2분의 3-1이니까 일단 얘는 안 바뀌거든?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얘는 바뀌진 않아.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3이라는 그래프였던 건데 이거를 x축으로 요거 0 되는 값이 2지. 이만큼 이동한 거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 함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3인 거고 x축으로는 2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간혹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유리함수 이거랑 평행 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데 이게 평행 이동해서 겹친다는 거는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 위에 있는 절대값이 뭐를 결정하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그 거리를 결정하잖아. 숫자가 크면 클수록 멀어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워진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달라. 얘는 2잖아? 예를 들어서 y는 뭐 x-3분의 뭐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숫자가 다르면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해도 맞출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이 함수에서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담당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이거 이제 분리를 했을 때 이 분자의 값이 2인 거 찾아 이 얘기야. 자, 이거 점대칭 진짜 중요해. 자, 점대칭은 곧 중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유리함수 처음 기본을 배웠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 거 있었지? 이 점에 의해서 유리함수는 대칭이다라고 했거든? 대칭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이 되니까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게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점근선, 점근선이 만나는 점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결론은 점근선 찾으면 돼. x는 b, y는 5가 점근선인 함수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야. 그럼 이거 0 되는 값이 얼마냐면 1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 한 번에 갈게. y는 a가 되겠지. 이게 이제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야. b는 1, a는 5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지.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보고. 자,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다.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수업했을 때는 대칭선이라고 했던 거야. 자, 대칭선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유리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대칭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고 여기서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얼마만큼 이동했냐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하겠지.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해석을 얘는 0 되는 값이 1이지. 그다음 이렇게 값은 y는 2거든. 그럼 얘는 원래 기본 함수에서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했고 y축으로는 2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 점근선이지만 점근선이나 이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 기본 함수가 이거였던 건데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y는 x 앞에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까지 이렇게 함수가 두 개로 나오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두 개가 얘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앞에 1일 때는 뒤에가 1이니까 이거 x 마이너스일 때는 b는 3인 거지. 그래서 대놓고 뭐 그러니까 대칭선이라고는 안 나와. 이거 내가 붙인 이름이니까 이런 게 같이 나온다라는 거. 자, 이건 유리함수식을 만드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얘는 지금 일반형이거든. 통분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저거 보고 해석하지 말고 y는 x-p분의 k 플러스 q. 그러니까 pq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문자가 존재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기본 이 표준형 공식에서 자, 이 분모 0 되는 값 x는 p.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y값 y는 q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럼 점근선을 찾아보면 이 점선이지. 요게 x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다음에 y값은 마이너스 2지. 요게 이제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럼 이제 pq 안 거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이것만 해도 벌써 k 빼고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k를 구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또 한 점을 대입을 해봐야 돼. 그건 또 여기 나와 있어. 0, 마이너스 1이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봐야 돼. 마이너스 1은 0 대입하면 k 마이너스 2니까 k 값은 1이겠지. 이렇게 하면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통분을 해야 이제 이거랑 비교가 되니까 통분을 해보면 x 플러스 1분의 1이고 이 뒤에 거는 2니까 얘는 굳이 설명하면 1분의 2지. 그러니까 분모를 x 플러스 1로 만들려면 위에도 같이 x 플러스 1로 곱해야 돼요. 합치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A, B, C 비교를 할 수가 있겠지.
이제 유리함수가 이제 합성, 그 다음에 역함수, 요런 내용들하고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올 거야.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일단 fx는 이렇게 돼 있고, 자, f 위에 이제 조그만 숫자가 있지. 이건 뭐냐면은 합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101번 합성해서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101번을 우리가 직접 합성을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하라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몇 개 해봐야 돼. 2개, 3개 정도 해봐서 이 유리함수의 합성에 대한 패턴을 빠르게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2개짜리 한번 해볼게. 이거는 f2x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 fx가 현재 이거니까 요 fx 자리에 얘를 한번 대입해볼게.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x 자리에 여기, 요 자리에다 이걸 또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정리해보면 x-1분의 x 플러스 1. 위에도 x-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는 정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지금 x-1로 딱 정해져 있지. 이거를 그냥 위아래로 곱할게. 그러면 여기다 분배했을 땐 약분하고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다 분배하면은 x-1이 되고, 자, 밑에는 여기다 분배하면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정리해보면 2분의 2x가 되겠다. 그러면 x가 나오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합성을 했는데 중간에 x가 나왔어? 그럼 걔가 반환점이라고 보면 돼. x가 나왔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싹 요거 싹 정리했더니 이제 x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산을 해봤을 때 f 세 번째 이걸 계산해보면 이게 f의 fx라는 얘기잖아. 근데 방금 두 번까지 계산한 게 뭐라고? x라 했지. 그러니까 이게 x로 바뀌면 다시 fx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나오는 지점이 이제 돌아오는 반환점이라고 보면 돼. 반복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 이제 얘는 두 번 만에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럼 101번이면은 이거를 2로 나와. 나머지가 1이거든. 그럼 얘는 f101은 f랑 똑같은 거야. f1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걸 구하면 끝인 거지. 이렇게. 근데 f1에 10이면 여기다 그냥 10 대입하라는 얘기지. 10 대입을 해보면 9분의 1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야. 일단 이거 분리부터 할게. y는 x-1에 마이너스 2x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 이 맞니 이거? 이렇게 나왔니? 오케이. 그러면 점근선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 이거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려야 돼서 여기 x축, y축. 점근선은 x는 1, y는 마이너스 1. 이 분자의 값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1, 3, 4분면 지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그려질 거고, 정의역이 x의 범위거든. x의 범위가 요 사이에서는 치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이제 그 제한 범위를 그리란 얘기야.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x라고 돼 있는 애들은 세로로 그려야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 있겠지. 대충 여기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가 1일 때는 여기거든. 이 점근선하고 겹치지.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여기까지겠지. 이거 다 그릴 필요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얘랑 만나는 게 아니거든. 쭉 내려가 그냥. 그래서 이거를 치역의 범위로 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치역이니까 y로 표시해야 되잖아. y로 어떻게 표시하냐. 어쨌든 간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부터 쭉 내려가지. 그러니까 y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돼.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뭐냐. 요게 중요한 건데 이때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인 점이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면 돼. 여기만. 그 다음에 이 범위는 어떻게 하냐. 1부터 2니까 1은 여기, 1부터
2는 여기 어디쯤일 건데, 이 2의 위치를, 이게 X절편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X절편 잠깐 구해볼게. X절편이 Y에다 0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분수 입장에서 0이 되려면 분모는 상관이 없어. 분자만 0이 되면 돼. 그럼 그러려면 2겠지. 여기가 2인 거야. 그러면 점근선의 위치가 딱 여기랑 맞겠지. 그래서 여기 구간 내에서 함수를 그리는 건데 이게 쭉 올라가겠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만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Y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 쉽게 얘기해서 얘부터 쭉 올라가지. 그래서 얘는 Y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아까 X절편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이건 Y가 또 0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정답인 거야. 자, 유리함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4분,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Y는 X분의 K에서 이 K가 이제 양수일 때인 거지. 보면 알겠지만 함수가 내려가지. 감소야. 이쪽도 내려가.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2, 4, 4분면을 지날 때를 보면 증가하지. 그러니까 K가 또 음수일 때는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함수가 일정한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그냥 오로지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한 범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소하는 경우라면은 0부터 2까지면은 0부터 2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이제 0일 때고 2일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태에서 그냥 계산한다고 쳐도 0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나오고 2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나오지.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서 증가하는 상태에서도 0 대입하고 2 대입했다고 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최대 아니면 최소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돼. 범위를. 그래서 0을 대입을 해보면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2를 대입을 해보면 3분의 4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지?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얘가 제일 큰 거지? 얘가 최대값, 얘가 이제 최소값.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하다 이거야. 이것도 점근선 구해보면 점근선이 요거 0 되는 값 x는 1이고 여기는 y는 2. 어쨌든 뭐 분리는 해봐야 되니까 분리해보면 2x-2라서 1 이렇게 되겠네. 자,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점근선이 x는 1이고 x는 1이고 그 다음에 y는 2니까 이렇게 점근선 그려지고 분자의 값이 1이니까 1, 4분면, 3, 4분면 지나겠지? 여기랑 여기인데 또 중요한 거 y절편 신경 써야 되겠지. 자, y절편은 x에다 0 대입했을 때 얼마냐면 1이네. 그래서 여기쯤 요렇게 대충 그리면 돼.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그렸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 y는 kx 플러스 2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 얘는 기울기가 k지. 안 정해져 있어. 근데 y절편은 2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이제 수학상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게 1차 함수인데 중간에 k라는 새로운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이제 k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 0 되는 값이 말 그대로 x는 0이고 여기 0 되는 값이 y는 2잖아. 이게 뭐라고 했냐면 정점이라고 했던 거야.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꼭 지난다 이거지. 0,2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이렇게 어떻게 바꿔봤을 때 얘네랑 안 만나는 걸 구하란 얘기야.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를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는데 과연 이제 이걸 조금 더 내려보고 위로 올려봤을 때 어디까지 그려봐야 이제 안 만나는 건지를 이제 구해보란 얘기거든. 이 기울기를 조금 더 위로 아니다 밑으로 가자. 밑으로 이렇게 쭉 계속 내려보다 보면은 여기하고 겹쳐질 때가 있어요. 요게 마지노선이야. 첫 번째 기역의 경우라고 하자. 기역의 경우가 마지노선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점근선이 아까 뭐였지? y는 2였었지. 그래서 이렇게 될 때, y는 2가 될 때. 인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y가 2가 되려면은 없어지고 kx는 0이니까 k 값이 0이 나와야 돼,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생겼다고 칠 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얘랑 한번 이제 접할 거 아니야. 이 접할 때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돼. 그래서 이 접할 때를 한번 구해볼 건데 니은의 경우 y는 이 식이 뭐지? 자, 이거하고 y는 kx 플러스 2하고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연립해야 돼. 연립해보면 얘랑 얘랑 같다지. 이거랑 같다란 말이야.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거 이쪽으로 곱하면은 2x-1은 kx 플러스 2하고 x-1 곱한 거랑 같다 이거지. 정리해야 돼 어쨌든. 일단 k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일단 정리되는 게 요거는 지워지지. 이거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정리해봤을 때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연립했을 때 이 연립 방정식이 이제 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요점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어쨌든 접하는 걸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분별식 해보면 2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되니까 k 값 계산해보면 0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4거든. 0 아니면 마이너스 4에서 접하는 거야. 아까 k가 0일 때는 여기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k가 마이너스 4일 때겠지. 그럼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여기 초록색하고 여기 빨간색 사이에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라고 대답하면 돼. 중요한 거는 0까지는 괜찮지. 0일 때는 어쨌든 간에 만나는 부분이 안 생기니까. 근데 마이너스 4이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이면 접하니까.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갈 수 없지. 이게 정답. 자, 유리함수가 y는 fx는 d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 이거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역함수가 뭔지는 이제 뒤에서 앞에서 배웠으니까. 역함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x랑 y랑 바꿔라. 이런 성질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얘를 이쪽을 이제 y는 이라고 생각해 놓고 이거를 xy를 바꿔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게 나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형태를 잘 봐봐.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우리 배웠던 이 표준형 공식이지. 이 표준형이 아니라 반드시 꼭 이렇게 통분되어 있는 일반형이어야 이게 돼. 이 상태에서는 안 돼. 반드시 꼭 통분을 해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 낼 때 꼭 통분시키게 만들어.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역함수는, 자, 이게 역함수 표시야.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은 안 바뀌는데 C랑 B는 안 바뀌어. 이건 그대로예요. 근데 중요한 건 A랑 D가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어. 그러니까 D가 절로 가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리고 A도 밑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요것만 외워주면 돼. 자, 유리함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왼쪽은 fx 일반 함수고 오른쪽은 그 역함수야. 그러니까 함수랑 역함수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함수는 그냥 이거지. 이거고 중요한 건 역함수는 여기랑 여기는 안 바뀐다 그랬어. 그대로 쓰면 돼. 중요한 건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고 얘도 위쪽으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보면은 그럼 결국 지금 얘랑 얘가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 거잖아. 그럼 결론은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얘랑 얘랑 같다고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함수는 그냥 고지고대로 공식 외운 대로 그냥 바꿔서 비교만 하면 돼.